안녕 친구들, 반가워. 그동안 잘 지냈지? 지금부터 한국사 여행을 또 시작해볼까? 오늘은 무궁무진 한국사의 27편 세종대왕에 담겨진 내용을 알아볼 거야. 이 영상을 모두 보고 나면 세종대왕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고 우리 그린 한글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게 될 거야. 그럼 출발! 세상에는 7,000개가 넘는 언어가 있어. 정말 많지? 이렇게 많은 언어가 있는데 문자는 세계를 다 뒤져봐도 50개밖에 없어. 예를 들어볼까? 유럽에는 많은 나라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문자는 거의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어. 바로 알파벳 문자에 뿌리를 두고 있지. 그렇다면 잠시 문자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까? 문자는 언제 만들어진 것일까? 문자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인류가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과 깊은 연관이 있어. 그 이유는 농사를 지으며 한 곳에 모여 살았고 점점 커다란 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이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기록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했어. 그 도구가 바로 문자란다. 문자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기원전 3000년경이야. 대표적인 문자로는 이집트의 상형 문자, 메소포타미아의 서령 문자, 중국의 갑고 문자 등이 있지. 우리 이집트는 그림 글자인 상형 문자를 썼지. 우리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제기 모양의 문자인 서령 문자를 썼어. 우리 중국은 거북 배딱지의 글을 써서 갑골문자라고 불려. 그래서 이곳들을 일컬어 문자가 만들어진 고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부르는 거야. 최초의 문자들은 모두 그림처럼 생겼었어. 그리고 이것이 점점 바뀌고 퍼져나가 오늘날의 문자가 된 거야. 와, 문자의 역사를 알아보니 재밌는걸? 이렇게 세 개의 문자는 한순간에 발명된 것이 아니야. 예를 들어 알파벳 A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볼까? A를 뒤집어 보면 마치 뿔이 2개 달린 소의 얼굴처럼 보이지 않니? 실제로 알파벳 A는 소를 상징하는 고대 이집트의 문자에서 탄생했어. 이 이집트 문자가 페니키아와 고대 그리스, 로마, 유럽에 점점 퍼지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벳이 된 거야. 알파벳 A 글자가 이집트에서는 소를 상징한 것이었구나. 하지만 우리 한글은 다른 문자의 탄생 과정과 완전히 달라. 한글은 언어학에 관심이 많던 위대한 왕이 자리에 앉아서 오랜 연구를 한 결과 우리 언어와 딱 맞는 문자를 발명한 거란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의 문자를 가진 민족이 될 수 있었어. 한마디로 우리 언어에 맞춤형 문자를 갖게 된 거지. 이 모든 일을 해낸 위대한 왕이 바로 세종대왕이란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가장 잘한 일은 역시 한글을 만든 거야. 과연 그는 어떤 왕이었을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볼 테니 잘 따라와. 세종대왕의 첫 번째 이야기. 충령. 왕이 되기 전 세종대왕의 이름은 이도였어. 아버지 태종의 셋째 아들이었고 충령대군이라고도 불리었지. 분명 첫째 아들도 있었을 텐데 충령은 나중에 어떻게 태종에 이어서 왕이 된 것일까? 세자라는 녀석이 저러고 있다니. 충령이 누군지 알아보려면 시간을 살짝 앞으로 되돌아가야 해. 태종이 조선을 다스리고 그 시간이 얼마 흐른 뒤의 이야기야. 나이가 있었던 태종은 자연스럽게 다음 왕에 대한 고민도 깊어졌지. 태종에게는 아들 4명이 있었어. 넷째 아들은 어려서 죽었고 남은 아들은 양령, 효령, 충령이었지. 그런데 태종이 세자로 삼은 첫째 아들인 양령은 공부는 뒷전이고 늘 놀기만 했어. 역시 난 공부보다 노는 게 좋아. 세자저하, 공부도 하셔야죠. 태종은 그런 세자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지. 세자인 양령은 어른이 되어도 바뀌지 않았어. 오히려 더 큰 문제만 일으켰지.
취한다. 화가 난 태종은 신하들을 불러놓고 세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했어. 세자가 저 모양이니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하나? 한편 태종의 둘째 아들인 효령대우는 형 양녕과는 정반대의 성격이었지. 순하고 점잖은 성격에 항상 잘 웃는 사람이었어. 하지만 권력에 욕심이 하나도 없었고 오직 불교에만 관심을 두었단다. 불교에 대해 아주 관심이 많으시군요. 태종과 신하들은 한참을 고민한 끝에 마침내 세자를 바꾸기로 결심했어. 그리고 셋째 아들인 충령을 세자로 세웠지. 단순히 세울 세자가 없어서 충령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어. 충령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공부를 좋아했지. 심지어 병에 걸려 누워있을 때도 책을 놓지 않을 정도였어. 여기에 평소 신하와 백성을 아끼는 모습을 보며 태종은 마음속으로 충령을 새로운 세자로 생각했던 거야. 갑자기 세자가 된 충령을 위해 태종은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도록 돕기로 마음먹었어. 그리고 놀라운 결정을 내렸지. 원래는 왕이 죽은 뒤에 다음 왕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는데 세자가 된 지 단 2달밖에 안 된 충령을 왕위에 올린 거야. 바로 조선 4대 임금 세종대왕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지. 그리고 태종은 상왕이 되었어. 상왕은 살아있을 때 왕위를 다음 임금에게 물려주고 물러난 임금을 부르는 호칭이야. 태종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세종대왕을 도와 중요한 나랏일을 처리했단다. 걱정 마라. 너가 좋은 임금이 되도록 내가 도와주마. 특히 군대를 움직여야 하는 일은 태종이 직접 나섰지. 그리고 젊은 임금을 무시하는 신하가 있으면 벌을 내렸어. 이렇게 태종은 세종이 훌륭하게 나랏일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을 아끼지 않았지. 훗날 세종이 위대한 왕으로 기억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뒤에서 노력하는 아버지 태종이 있었기 때문이야. 세종대왕의 두 번째 이야기. 성군. 성군은 어질고 덕이 높은 임금이라는 말이야. 성군이라는 호칭은 그래서 보통 임금에게는 절대 붙이지 않는 말이지. 세종대왕은 확실히 보통 임금과는 차원이 달랐어. 세종대왕은 한 권의 책을 수백 번씩이나 읽었다고 해. 한마디로 책벌레였지.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 쉬지 않고 나랏일을 한 것으로도 유명하지. 백성을 위해 할 일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걸. 그럼 과연 그는 왕위에 올라 어떤 정치를 했을까? 그리고 세종대왕은 어떤 업적을 만들어 갔을까? 세종대왕이 왕위에 오른 지 5년이 지났을 때 아버지 태종이 죽었어. 이때부터 세종대왕은 자신만의 정치를 펼치기 시작했지. 제일 먼저 한 일은 세종이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끝까지 반대하다가 기왕을 갔던 신하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이었어. 놀라운 일이지? 세종의 입장에서는 무척 얄미운 사람들이었을 텐데 말이야. 황희정승도 그중 한 명이었어. 세종대왕은 나라를 위해 귀한 인재라면 그가 설령 자신을 반대한 사람이라도 끌어안아야 한다고 생각한 거야. 소신은 전하를 반대했던 사람이었는데 어찌? 뛰어난 인재를 내 어찌 버리겠소. 함께 잘해봅시다. 또 이때부터 세종대왕은 국방, 과학, 음악, 예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어. 특히 나라를 지키는 국방 분야에서는 북쪽 여진족을 몰아내고 사군과 육진을 설치했지. 여진족을 모두 몰아내라. 어쩔 수 없다. 일단 피하자. 이로써 조선의 국경선은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확대되었어. 이 일은 꼭 기억해야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해. 이때 결정된 국경선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니까 말이야.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한반도 모양이 완성된 것도 바로 이때였어. 과학 분야에서는 물시계, 해시계, 추구기 등을 발명하는 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 특히 엄격한 신분 사회임에도 노비인 정영실을 중용하는 등 신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뽑았지.
그 덕분에 다양한 과학적인 발전을 이룩하여 조선 역사상 가장 과학과 문화가 발전한 시기로 기억되고 있단다. 또 세종대왕은 토지에 따라 세금을 받는 조세제도에도 큰 관심을 가졌어. 당시 부자는 세금을 덜 내고 가난한 사람이 세금을 더 내는 잘못된 세금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종대왕의 선택은 놀라웠어. 백성들이 잘 살 방법이 있다면 뭐든지 해야지. 조선 최초로 모든 백성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한 거야. 그리고 백성의 의견에 따라 토지의 상태, 수확량의 차이를 자세히 살펴본 후 세금을 공평하게 거두었지. 옛날에는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내니 속이 쓰리구먼. 그리고 백성의 농사를 돕기 위해 경험 많은 농부들을 찾아 우리 땅에 맞는 농사법을 조사하고 널리 알렸어. 농사의 달인이시죠? 농사 비법을 알고 싶습니다. 백성들에게 씨앗을 보관하는 방법, 씨를 뿌리는 방법, 병충해를 없애는 방법들을 꼼꼼하게 알려주었지. 이처럼 세종대왕은 정치부터 군사, 경제, 과학, 의학, 복지, 농사, 출판, 음악 등 모든 분야에서 빛나는 업적을 남겼단다. 이번 시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지금까지 우리는 세종대왕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했는지 알 수 있었어. 어때? 재미있었니? 다음 시간에는 세종대왕이 얼마나 백성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세종대왕의 업적 중 가장 위대한 업적 한글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한글의 우수성을 알면 아마 깜짝 놀랄걸? 그럼 빨리 다시 만나. 안녕!